워싱턴 DC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에 총 67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이 중에는 한인이 4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군용 헬리콥터가 충돌해 탑승자 67명 전원이 모두 사망한 사고는 2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항공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불법 재입국과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출신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교통혼잡세 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가 작년 가을부터 설치류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배출 규정을 변경해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에 배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 용커스의 한 호텔이 수십 명의 망명 신청자를 한 객실에 수용하는 등 장기간 동안 불법적인 수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정부와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 뉴욕 소방청의 구급차 대응 시간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인력 부족과 낮은 급여 문제로 인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총 67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이 중에는 한인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차세대 유망주로 촉망받던 한인 10대 남녀 선수 2명과 이들의 모친 2명, 그리고 한인 변호사가 희생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지난 29일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인해 총 6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은 사고 여객기에는 64명, 헬기에는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생존자는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에는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 등 피겨 선수와 가족 2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은 13세 진아한, 16세 스펜서 레인 한인 선수 2명과 두 선수의 모친인 진한 씨와 크리스틴 레인, 그리고 코치인 예브게니아 시슈코바와 다딤 나움프 부부 등 총 6명을 이번 사고로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열린 2025 피겨스케이팅 전미 선수권 대회 이후 열린 스케이팅 유망주 훈련 캠프를 마치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아한 양은 매사추세츠주 맨스필드에 거주하며 피겨 선수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2025 동부지역 피겨스케이팅 싱글 결승대회에서 종합 4위를 기록했으며 보스턴 대회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스펜서 레인 군은 생후 10개월 때 한국에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으며 로드아일랜드주 베링턴 고등학교 재학 중 피겨스케이팅에 전념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레인 선수는 2025 동부지역 피겨스케이팅 싱글 결승에서 1위, 2024 프로비던스 오픈 1위 등을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를 가르치던 코치 부부는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러시아 출신 유명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한인 변호사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의 윌킨슨 스테크로프 로펌 소속 사라 리 베스트 변호사는 동료와 함께 캔자스주로 출장을 갔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동포사회는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고 똑똑했던 강 변호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매우 침통한 분위기 속에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을 나와 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일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특히 다음 달 21일 남편과의 10주년을 앞두고 있었고 오는 5월에는 하와이로 여행을 가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알려진 한인 희생자는 총 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10대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진아한과 그의 어머니 진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과 사라 리 베스트 변호사가 희생자 67명에 포함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군용 헬리콥터가 충돌해 탑승자 67명 전원이 모두 사망한 사고는 2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항공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여객기 충돌 사고 당시를 선명하게 포착한 휴대전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CNN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여객기 충돌 사고를 가장 선명하게 포착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영상에는 오후 9시쯤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붉은 꼬리등이 깜빡이며 로널드 레이건 국립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여객기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후 바로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거대한 불덩어리가 발생하고 비행기의 큰 부분이 얼음이 덮인 포토맥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는 2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항공사고로 67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아직 충돌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일각에서는 항공안전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인접한 레이건 공항은 미국 내 공항 중에서도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손꼽힙니다. 뉴욕타임즈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미국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위험한 사고 순간이 여러 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사급 위기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도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실수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재입국과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출신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석방된 후 도주했으며 연방 요원들이 재체포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법무부는 목요일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 예수 로메로 에르난데스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메로 에르난데스는 27세로 톰킨스 카운티에서 3급 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연방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지역 보안관 사무소는 그를 석방했습니다. 이는 뉴욕주가 채택한 이민자 보호 정책인 피난처 정책에 따른 결과로 연방검찰은 이를 비판하며 법 집행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메로 에르난데스는 과거에도 추방된 후 미국에 재입국했으며 2024년 1월에는 불법 재입국 혐의로 기소되어 추방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는 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연방 이민당국의 구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 사무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요원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로메로 에르난데스를 재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과 같은 피난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폭력적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추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연방 법 집행에 방해가 되고 법 집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세 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 혼잡료 시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도시 경제에 해롭기 때문에 중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통화를 2번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컬 주지사에게 즉각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며 조치를 내리기 전 반드시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은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중산층 뉴저지 주민들에게 재앙이라며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교통 프로젝트가 역전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고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교통 혼잡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 영향으로 맨하탄의 교통체증이 대폭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MTA는 이사회에서 평일 낮에 맨하탄 혼잡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이 최소 5%는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FDR 드라이브와 웨스트 하이웨이 통행량도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맨하탄 진입 차량은 더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MTA에 따르면 홀랜드 터널 러시아워 이동 시간은 작년 1월에 비해 48% 줄었고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와 퀸스보로 브릿지 모두 건널 때 소요되는 시간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캐널 스트리트 이동 시간도 27% 줄었습니다.
뉴욕시가 작년 가을부터 쓰레기 배출 규정을 변경해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에 배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가 밀폐 가능한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설치류 퇴치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했지만 일부 쓰레기통을 설치류가 갉아먹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쓰레기 배출 의무화 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가을 뉴욕시는 설치류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및 아파트의 쓰레기 배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쓰레기 봉지 대신 뚜껑이 있는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이는 설치류가 음식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컨테이너는 35갤런짜리가 $45 88센트, 45갤런짜리가 $53 1센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 시행 몇 주 만에 쥐가 컨테이너를 갉아먹은 구멍이 발견되며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쥐가 만든 구멍이 발견된 사례가 보고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이 규정이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치류 출몰 감소의 원인이 쓰레기통 변경보다는 5개 식당 운영 감소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뉴욕시 위생국은 쥐 출몰 건수가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2024년 설치류 관련 신고도 25% 이상 줄었다며 규정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헬스키친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각각 34%,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쓰레기 배출 규정은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설치류 문제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뉴욕 용커스에 위치한 한 호텔이 수십 명의 망명 신청자를 한 객실에 수용하는 등 장기간 동안 불법적인 수용을 이어온 것이 드러나면서 시정부와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호텔 측은 합의금으로 $51만 5천 달러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텔 체인 업체인 라마다 호텔이 뉴욕 용커스시에 $51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용커스에 위치한 라마다 호텔은 지난 2년간 103호 객실에 수십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마다 바이 윈덤 측의 거액에 달하는 손해배상 합의는 용커스 시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로 시 당국은 호텔 측이 이 객실을 불법적으로 망명 신청자 수용소로 사용해왔으며 용도와 제한 규격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스파노 용커스 시장은 2년 전 용커스에 망명 신청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됐으며 우리는 뉴욕시로부터 그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커스 시는 망명 신청자 가족들을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은 대거 뉴욕시로 유입됐습니다. 용커스 시 당국은 2023년 5월 뉴욕시가 라마다 호텔에 배치한 125명 역시 단기 체류 망명 신청자들로 배치됐지만 그들은 무려 20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라마다 호텔 측은 한때 호텔 이름을 플라자 에스페란사라는 가명으로 운영하면서 최대 200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기도 했지만 지난달에는 약 75명을 수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커스 시 행정부는 호텔이 불법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창출한 수익 환수와 벌금을 명령했다며 현재 라마다 호텔 내 모든 망명 신청자들이 퇴거했으며 이들은 지역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서비스센터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 뉴욕 소방청의 구급차 대응 시간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인력 부족과 낮은 급여 문제로 인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대응 시간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소방청은 인력 부족과 채용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시장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의 8분 14초에서 2025 회계연도 첫 분기에는 8분 48초로 34초 이상 증가했습니다. FDNY의 목표는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시간을 7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이지만 최근 몇 년간 대응 시간은 점점 증가해왔습니다. FDNY 지도부는 응급의료서비스 EMS 부서에서 응급의료기술자 EMT와 파라메딕을 충원하고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FDNY 국장 톰 본 에센은 구급차 대응 시간 증가를 비판하며 전 시장 빌 데 블라지오와 현 시장 에릭 애담스가 파라메딕과 EMT의 낮은 급여 문제와 부실한 기관 관리를 해결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DNY와 시청은 대응 시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 대변인 리즈 가르시아는 애덤스 행정부는 뉴욕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병원과의 협력 강화, 고밀도 지역의 효율성 증대, 원격 의료 기술을 통한 치료 간소화 등 모든 도구를 활용해 대응 시간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한인 약 15만 명도 서류 미비 등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주 한인들에게 재앙이라며 주지사나 상하원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나서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저지할 수 있도록 다른 민족 이민자와 연대해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도 4만에서 5만 명인데 이 중 절반 수준인 2만여 명이 한인으로 추산됩니다. 가수 셀레나 고메즈는 최근 SNS에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영상을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고메즈는 조부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이민자 출신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 주정부는 수니와 큐니 산하 간호학 교육, 엔지니어링 분야 학업을 마치고 준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무상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은 마이크로칩의 허브라며 시라큐스에 연방정부의 반도체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대가 끝날 무렵 미 전역에서 생산되는 마이크로 반도체 칩 4개 중 1개가 뉴욕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콜 주지사는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뉴욕주로 대거 유입되고 반도체 연구개발단지가 대거 들어서는 뉴욕에서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저지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재무국에 따르면 앞으로 몇 주 내로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 주택 소유주들은 새로운 통합 신청서를 통해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앵커, 시니어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프로그램 스테이 뉴저지, 노인 장애인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 등 3가지 별도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오는 3월부터 통합 신청서가 주 전역에 100만 가구 이상에 발송될 예정이며 2월 중순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설날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맹 의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동일한 법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연방의회 119회기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는다면 설날은 미국의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와 함께 맹 의원은 연방 하원에 2025년도 설날 기념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맹 의원은 2009년 뉴욕주 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설날을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최초 발의했으며 이후 법안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부터 뉴욕시는 음력설을 공립교 휴교일로 지정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